건강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되는 건 맞습니다만 역으로 아픈 사람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를 꼽으라면 소비 중독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완전배출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과소비하지 마라, 사치하지 마라, 그런 의미도 되는데요. 기획대 마케팅에서 우리의 소중한 돈이 TV만 틀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안 사도 돼야 될 것들을 사게 만드는데요. 그게 자본주의와 상업주의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건강에 관련된 것들,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여기에 무수히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쓴 돈이 효과가 있으면 참 다행인데 실제로는 더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그러한 소비부터 중단할 때 건강은 저절로 회복된다. 이 개념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진단명, 질환명이 나왔습니다. 건강염려증, 건강불안증, 조기검진부터 해서 수치에 엄청나게 얽매여 살아요. 소비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동시에 이 수치에서도 벗어나야 되는데요. 혈압은 120에 80, 공복혈당은 100, 콜레스테롤 수치는 250, 당화혈색소 수치는 6.5. 전문가가 전 국민의 절반입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당뇨 때문에 걱정이셔서 오신 분과 상담을 해보면 수치가 얼마신가요? 101이래요. 공복혈당이 102여서 본인은 당뇨 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병이 올지 몰라서 너무나 불안해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심리를 파고든 게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란 제도입니다. 실제 영양제를 전 세계화 만든 건 미국인데요. 미국조차도 건강기능식품이란 용어는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허위 가장 과대 광고로 소송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런 게 이제 법적 제재나 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만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건 약이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질병이 예방되는구나, 암이나 치매가 이게 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왔을 때도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잘못된 세뇌를 당하면서 몸이 계속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죠. 저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비타민 C, 비타민 B군, 종합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다 집에 하나씩은 갖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까지도 먹이잖아요. 그리고 요새 신생아, 즉 태어나자마자 아기들에게 비타민 D를 처방합니다. 왜? 햇빛을 쐬면 피부암에 걸리니까 햇빛 대신에 비타민 D를 처방하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서. 참 이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이 받으시는 정보는 대부분 제약회사와 식품회사가 주는 마케팅에 의해서 기반된 정보들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갖고 계신 건강기능식품만 중단을 해보십시오. 계속 드시고 싶다면 저는 3개월 정도는 쉬고 드셔라. 왜냐면 우리나라처럼요, 1년 12달 건강기능식품 매일 잘 챙겨 먹는 국민이 정말 없어요. 그 얘기는 살만하다 이게 아니고요, 잘못된 믿음이 생긴 거죠. 나는 채소과일, 천연 영양제는 잘 못 챙겨 먹으니까 이 한 알이면 먹겠지. 이 한 알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수십 알이.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 인간의 장기 중 해독에 필수적인 간과 콩팥은 인위적으로 만든 화학 첨가제, 가공된 것은 싫어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역시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수십 년간 아파오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루에 본인한테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정도 정성도 안 쏟으면서 어떻게 몸이 좋아지길 바라느냐. 먹거리는요,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근데 현재는 의료와 함께 식품 가공이 모든 걸 장악해버렸죠. 자영업자들은 수십만, 수백만은 폐업하고 다시 그만큼 또 치킨집이 더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돈을 계속 버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사 먹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건강을 위해서는 내 손으로 직접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식약동원, 음식이 곧 약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의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그 어떠한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런데 가공식품이 음식이다라고 세뇌당한 거죠. 미국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햄버거,
햄버거, 피자, 감자튀김 이건 뭐다?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이라고 이미 분류가 됐어요. 가공육, 즉 고기도 이미 발암물질 2군에 들어갔습니다만 붉은 고기를 가공한 가공육, 햄, 베이컨, 라면을 포함해서 이거 한 번에 어디 들어가요? 부대찌개 들어가죠. 이게 1군 발암물질이에요. 우리나라 9세 미만 사망률 원인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암입니다. 암. 깜짝 놀라셨죠? 암은 뭐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게 또 상식으로 갖고 있는데 10년도 안 산 친구들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어요. 엄마가 무심결에 아침에 챙겨주는 우유와 시리얼이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채소과일은 원물 그대로 수렵채질 하듯이 따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마트만 가도 당장 구할 수 있고 인터넷 배송, 새벽 배송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이 프레임을 갖다가 가두기 위해서 끊임없이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과가 금값이다. 채소 과일 비싸다.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 물가 상승률로 보면요, 채소 과일은 정말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농부들의 피땀 어린 1년간의 정성, 제철마다 수확하는 이 가치에 비해서는요, 너무나 터무니없이 돼 있어요. 근데 조금만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은 채소 과일 못 먹게 하려고 금값이다. 언론에서 아직도 써요, 이 30년 동안. 금 한 돈에 지금 3.75가 얼만데 사과가 뭐 하나에 3, 4만 원짜리 사과 보셨어요? 차라리 저는 그렇게 비싸더라도 사과 하나를 먹는 게 낫지 영양제 수십 알 먹는 거는 아무 효과가 없다. 이것저것 찾지 마세요. 채소 과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쌓인 독성을 배출해 주는 게 채소 과일 밖에 없다라는 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세계 유수의 암센터들, 가장 대표적인 MD 앤더슨이나 존스 홈킨스나 메이오 클리닉,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국립암센터에서 이러한 독소들, 독성이 쌓이면 암이 걸리는 거예요. 암의 원인은 이미 나왔습니다. 자꾸 검사를 시켜야 되니까 원인을 모른다고 하지. 여러분이 먹은 수십 년간 쌓인 이 화학물질들, 그리고 환경 호르몬들, 작업 환경에 의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평균 60조개인데 이게 보통 100일 기준으로, 뭐 짧게는 60일 기준으로 소멸되고 생성되고 다시 몸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100일 기도를 하면은 뭔가 바뀐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실제 몸과 마음이 바뀌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몸에 쌓인 이 독소들을 완벽히 배출하기 위해서는 간하고 콩팥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이 간하고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수백만 년 동안 먹어온 채소과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채소과일은요, 돈 많이 못 벌어요. 채소과일 유통해서 재벌됐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점점점 채소과일은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선진국이니까.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 수요, 소비를 막기 위해서 채소과일에 대한 오해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과, 고구마, 바나나는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 정말 많이 그렇게 믿고 계세요. 그리고 채소는 칼륨 수치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인류는 진작에 멸종했습니다. 멀리 넓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도 필요하고 통찰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끌려다니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천해보세요. 본인이 해봐야 돼요. 전문가, 의사, 약사, 건강 전문가들, 특히 병원, 제약회사는요, 여러분의 건강을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가장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공포 마케팅의 대명사가 암과 치매인데, 이 독소가 쌓이는 걸 완전 배출시켜줄 수 있는 거는 약은 안 된다라는 게 밝혀졌죠. 대표적인 게 항암제고요. 그래서 1차 항암제는 정말 몸을 죽여버리는 거고, 다. 그래서 2차는 표적 항암제, 암세포만 찾아가서 공격한다. 안 돼요. 아직까지는 의학 과학 기술이. 최근에 나온 게 3차 면역 항암제.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중입자 치료라 그래가지고 CT나 MRI, 엑스레이 이런 기법에서 훨씬 더 이제 진화해서 통증 없이 암세포만 죽이는데 이게 한 번 받는데 5천만 원 정도 들어요. 돈 있는 사람들만 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부작용이 없느냐? 있어요. 모든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런데 채소과일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채소과일 골고루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부터 먹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만 대표적으로 항상 상시 구할 수 있는 거.
과일은 사과, 채소는 당근과 양배추, 이렇게 세 가지만 내가 단 2주만 매일 아침 아니면은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안 먹다 드시면요 2주만 하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아침 시작만 사과 한 알로 내가 챙겨 먹는 습관으로 바꾸셔도 몸은 달라진다라고 장담드립니다. 최근에 아스판탄이라고 인공 감미료가 논란이 됐어요. 다이어트 콜라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설탕의 200배, 300배, 600배의 단맛을 내요. 설탕이 다 몸에 안 좋다는 건 이제 상식으로 알아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백종원 님도 슈가보이로 나를 그러지 마라. 방송에서 설탕을 많이 치는 장면이 이제는 의도적으로 못 보내게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 설탕을 쓰죠. 대기업들이 이 인공 감미료 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싸거든요. 설탕은 기본 사탕수수를 정제해서 시작되는 건데 일단 모든 정제가 되면 몸에 안 좋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과당이 우리 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과일에 있는 과당은 스크랄로스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당으로 분류해가지고 과일에 과당이 사람을 공격한다, 우리 아이들이 과일을 많이 먹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거는요 공중파에서는 안 나와요. 왜냐면 공중파는 방송 심의가 엄격하거든요. 현재 과학적으로 검증된 얘기들을 해야지 방금처럼 특정 목적을 갖고 카더라식의 뉴스는 공중파에서 못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유튜브 제일 많이 보시잖아요. SNS 많이 하시잖아요. 뉴스도 다 유튜브로 보는 시대인데 한번 알고리즘 타면 이게 이상한 것들만 계속 떠요. 거기에 잠식되는 거죠. 딱 채소 과일에 대한 공격을 하고 나서 설탕과 같다 하고 나서 나오는 게 안전한 영양제로 드세요. 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걸 드세요. 근데 이 인공감미료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다가 드디어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등재를 하겠다. 팔칵 뒤집혔죠. 그러니까 바로 또 언론을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다이어트 콜라 하루에 55캔은 먹어야 돼. 아스판탄이요. 다이어트 콜라에만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표적인 우리 전통주인 막걸리에도 들어가고요. 과자, 아이스크림, 웬만한 가공식품에는 아스판탄, 아세스판, 칼륨, 어려운 얘기 써있는 건 다 글루탄산 나트륨이라는 MSG와 같은 인공감미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몸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나는 사과도 많이 먹고 특히 자녀들 건강을 위해서 과일을 매번 챙겨주는데 왜 변비가 있나요? 질문들 많이 받아요. 그럼 언제 먹이셨어요? 뭐하고 같이 먹이셨어요? 물어보면요 대부분 식후에 먹어요. 디저트 문화로 자리 잡힌 거죠. 이것도 미디어 영향이 컸어요. 우리나라 드라마엔 대부분 다 무슨 모임을 하든 가족 간의 모임을 하든 밥 먹고 나서 싹 치고 나서 며느라기야 과일 좀 내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과일 껍질 깎다가 구박받죠. 너는 그렇게 배우고 왔냐고. 과일 껍질 통째로 드셔야 되거든요. 90% 이상의 영양소가 껍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껍질을 못 먹게 하는 마케팅 프레임이 농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식후에 먹는 게 몸에 안 좋다라는 것도 알기도 어렵지만 식후에 차라리 케이크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과일 먹는 게 낫죠. 대부분 식후땡으로 커피에다가 케이크를 또 먹으면서 그건 아무 죄책감 없이 먹고 어떠한 건강 전문가 의료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극렬하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혈당을 올리는 그 폭탄을 먹는데 반대로 믹스커피는 먹어야 된다, 커피는 간암을 예방하는 데 좋다, 이런 정보만 주고 식후에 과일을 먹어서 문제가 됐다는 설명은 안 해줍니다. 채소 과일은요 기본적으로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왜? 원래 우리가 먹어왔던 게 주식이 채소 과일이에요. 제발 인간은 원래 육류를 먹고 생존해 왔다라는 얘기에 휘둘리지 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딜 봐서 호랑이랑 사자랑 싸워서 이게 생겼습니까? 제발 휘둘리지 좀 마세요. 우리 인간의 뇌부터 해서 모든 장기 구조는 고기를 먹기에 진화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단백질 쉐이크 팔아야 되는데 식물성 단백질로는 부족하다고 아이들부터 고기를 먹여야 된다고, B12가 부족해서 식물성 단백질은 없다고, 여기서부터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신다면 몸이 달라진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때문에 한간에 사과랑 당근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저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올랐다고 생각하고 현재 물가 상승이 많죠. 물가가 오른 만큼 더 올라도 돈을 여기다가 먼저 쓰셔야 될 필수 먹어야 될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번 영상에서는 당근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릴까 합니다.
자, 이 당근 하면요 건강 프로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베타카로틴 다 하세요. 저도 건강 공부하기 전엔 베타카로틴 몰랐거든요. 지금은 뭐 60대 70대 어머니들도 당근은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익혀 먹어야 돼, 그 말씀을 먼저 하신다고요. 그리고 동시에 뭐 올리브 오일에 데쳐 먹거나. 이거 마케팅 같지 않아요? 채소 과일 먹으라고 이렇게 강조해 준 경우는요 흔치 않아요. 근데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토마토하고 당근이에요. 이 두 가지 공통점 아시겠어요?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흡수 물질이 또 데쳐 먹거나 삶아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것도 올리브 오일을 써요.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눈치채셨어요? 그렇게 혈당 올린다고 공격을 하는데 토마토하고 당근에 대해서는 공격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같이 팔리는 게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올리브 오일이요. 베타카로틴만 흡수를 해야 되는 몸이 아닙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 흡수를 위해서 먹는 채소가 아니에요. 현대과학이 못 밝혀낸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동시에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항산화 역할도 하고 파이토케미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딱 그 말이에요. 채소가 갖는 화학 물질, 과일이 갖는 화학 물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파이토케미컬, 영양제에다 다 얘기하잖아요.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영양제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현대과학은 풀 한 포기, 사과 하나, 당근 하나 못 만든다. 제발 당근 익혀서 좀 드시지 말고 날걸로 좀 드십시오. 채소 과일은 원래 날걸로 드셔야 돼요. 당근 하루에 하나만 매일 꾸준히 드셔보세요. 단 1주나 2주 만에 눈이 맑아지는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전구체로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기전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간 기능을 개선시킨다. 간이 좋아지니까 눈도 좋아진다. 이거는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거든요. 현대과학이 과학의 기준점이 돼서 그렇지 이제 와서 현대과학에서도 눈하고 간은 연결이 돼 있구나 하는 걸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오랜 식생활 습관, 문화에 의해서 관찰을 해서 기록은 다 돼 있었다고요. 이게 제철 과일, 제철 채소를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5만 가지 좋다는 건 다 먹었는데 그놈의 환방변성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안 먹어도 되는데 먹는 분이 있다면 차라리 당근에 돈을 쓰십시오. 근데 당근을 드실 때는 항상 날것으로 먹는 게 좋다. 간이 좋아지면요 콩팥의 기능도 같이 개선돼요. 그러면 독소가 배출이 잘 돼서 완전 배출이 된과 동시에 그게 어디로 나타나느냐? 피부로 나타납니다. 수년간, 수십 년간 레이저 치료하고 피부과 쫓아다녔던, 특히나 청소년기 여드름 나고 등드름 나고 스트레스 받는 자녀분들 이 당근 주스만 해서 먹여보세요. 피부 좋아집니다. 마지막 뭐가 또 개선되겠어요? 변비가 좋아지죠. 모두 다 우리 몸에 독소가 쌓였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암 환자들이 착즙 주스 먹기 시작하면서요 엄청나게 변이 쏟아져 나와요. 커피 관장을 해도 안 나오는 게 딴 거 없이 당근 주스만 계속 먹어도 몸속에 남아있던 독소가 배출돼서 다들 깜짝 놀란다고요. 왜냐면 항암제의 부작용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러한 것들을 약이 해줄 수는 없어요. 변비약도 안 듣고, 변비약도 오래 먹으면 다 내성이 생겨가지고 만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변비 환자들 고통이 커요.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이 당근만 꾸준히 드셔보셔라. 핵심은 뭐다? 오늘부로 당근에 있어서 이거를 삶아 먹어야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진다. 나머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 제대로 못 드시는 거예요. 물론 가공식품 먹는 것보단 낫죠. 근데 좀 먹어보세요. 우리 어른들부터가 이 당근을 이 아삭아삭 씹는 맛을 술안주로나 먹지. 아이들이 싫어하는 채소 1위가 당근이에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당근은 날걸로 먹으려면 감자칼이라 그러잖아요. 껍질 좀 그만 벗기세요. 당근 역시 사과와 모든 다른 채소 과일처럼 껍질에 많은 영양소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기농 흑당근을 사세요. 세척 당근 사지 마시고. 우리 다 어렸을 때 흑포 먹고 자랐어요. 점점점 비염, 아토피가 심해지는 게 선진국형 질환이라고 진단이 분류가 됐습니다. 너무나 위생 상태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이 안 되면서 자연 면역은 떨어지면서 동시에 인위적인 항원 항체를 만드니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거죠. 몇백 년 전보다 위생 상태가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유기농은 기본적으로 무농약, 화학 비료를 3년 이상 쓰지 않을 때 유기농 타이틀이 붙습니다. 그 정도로 깐깐해요. 그래서 거기서 당근을 사시고, 특히 당근은 겨울이 또 제철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겨울에 재배를 해서 수확해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공급이 되는데, 그래서 당근은 겨울 되면 더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 물로 씻을 때도 그냥 수세미로 물로 세척하시고 식초에 뭐 담가두고 베이킹 파우더 쓰고 그 돈을 유기농에 쓰시라는 거예요. 당근
당근만큼은 평생 내가 먹어야 될 거구나. 당근만 먹어도 좋아진다. 괜히 근육질의 말이 당근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고기를 먹어야 되고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그게 이제 논리가 깨졌어요. 우리나라도 당근, 채소과일 먹으면서 근육을 키우는 보디빌더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를 봤다는 게 이 당근이에요. 그래서 당근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돈을 써야 될 첫 번째 채소 중 하나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을 어디다 쓰게 만드냐에 우리가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건데, 저는 그 돈부터 영양제에 살 돈에 먼저 어디다 투자해라? 채소과일부터. 근데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제가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일명하여 까주스, 까먹지 말라고 CCA 주스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캐롯의 C, 캐비지의 C, 양배추죠. 마지막으로 사과, 애플, 그래서 CCA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ABC 주스도 있어요. 똑같이 사과와 양배추와 그리고 비트로 넣은 건데요. 비트는 구하기가 조금 힘든 게 있거든요. 신선하게 먹긴 좀 어려워요. 모든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실은 비타민 D부터 해서 고용량, 비타민 C, 메가도스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데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채소, 과일은 이 정도만 드셔도 충분하다. 내가 너무 바빠, 만들어 먹기, 조리해 먹기 힘들어. 그럼 뭐다? 가열하지 말고 원물 그대로, 난 씹어 먹기도 힘들어,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CCA 주스, 까주스. 핵심은 뭐다? 무첨가입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가급적 물도 안 넣으면 제일 좋긴 하고요. 꿀이나 두유, 우유 이런 것들 안 넣으신 게 좋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주스는 가장 먼저 우리도 좀 도움을 받자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의학기술, 과학기술 발달했다고 영양제는 엄청나게 사 먹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채소, 과일이 몸에 좋다는 건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암센터도 부인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조차도 첫 번째는 술, 담배, 금주, 금연, 그 다음 두 번째가 채소, 과일 많이 먹기거든요. 근데 평균 400g에서 500g을 얘기해요. 접시로 따지면 이렇게 한 접시 하루에 3-4번 먹어야 되는데, 실은 그게 먹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라? 갈아서 먹든지 착즙해서 먹든지. 믹서기가 잘 나와 있고 착즙기가 잘 나와 있고, 우리나라만큼 녹즙 문화가 잘 발달한 곳이 또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요. 왜? 믹서기에 갈면 고열 때문에 채소, 과일이 가진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파괴돼. 채소, 과일은 식이섬유가 중요한데 착즙해 먹으면 식이섬유를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가장 혈당 피크, 혈당을 급상승한다라는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채소, 과일 주스 대신에 커피를 먹고, 왜? 커피는 간암 예방이 된다고 언론에서 계속 잊을만 하면 나오니까. 심지어 믹스 커피, 설탕 커피조차도 혈당을 안정시켜 준다는 유튜버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채소, 과일을 제대로 공복에, 그리고 다른 것과 함께 죽은 가공식품과 초초초 가공식품과 함께 먹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이미 의학적, 과학적으로 다 확인이 됐어요. 스위스에 유명한 자연치유 벤나병원이 있습니다. 50년이 넘었는데요.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암이 정복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자연치유력으로 돌아간 겁니다. 거기서 매일 암 환자들에게 주는 게 대표적인 게 당근 주스예요. 그리고 당근과 사과 주스고, 우리나라 국민 정신건강 멘토이신 이시영 박사님이 90세가 넘으셨는데 본인은 한평생 당근과 사과 주스로 아침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또 그거를 많이 판다고요. ABC 주스부터 해서. 그런데 이때도 여러분이 보실 건 뭐다? 무첨가, 화학적인 게 안 들어간 거. 왜냐면 대량 유통을 시키려면 살균, 멸균 과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씩 따지고 보자고요. 가열을 하면 핵심 성분인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효소가 파괴된다는 건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네 말 못 믿겠다 하신 분들은 책을 찾아서 좀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면 살균, 멸균 되고 가공식품은 다 효소가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유가 더 이상 완전 식품으로 안 가는 이유입니다. 치즈도 그렇고 요거트도 그렇고 버터도 그렇고.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미 낙농업, 축산업 문화가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보시라는 겁니다. CCA 주스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몸이 바뀌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레시피를 알려드리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정도. 당근은 가장 좋은 거는 흑당근을 사시면 좋습니다. 세척이 안 된 거. 유기농은 요만한 크기가 많고요. 유기농 아닌 거는 제 손바닥만한 크기가 있는데, 당근 요 정도 하나 사이즈 넣어주시면 좋고요. 양배추는 처음 드시면 맵거나 아릴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보통 사이즈인데, 이거의 4분의 1이 100g 정도 되는데요.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8분의 1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왜냐면
찰거강은 아무리 몸에 좋다 그래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속가보다 조금 크고 이게 한 중가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되는 사과는 한 개 넣으시면 되고요. 순서는 당근, 사과, 양배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갈 때는 먼저 믹서기 성능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근이나 양배추가 잘 안 갈린다 그러면 좀 그런 데 돈을 투자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정도 되면 저에게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죠. 갈아 먹어요, 찻집해 먹어요. 여유가 되시면요, 갈아도 먹었다가 찻집에서 먹어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고기 반찬은 오늘은 제육 먹고 내일은 갈비탕 먹고 골고루 종류별로 다 먹으면서 채소 과일도 재밌게 드셔야죠. 다양한 제철 과일 채소들 종류별로 먹으면 정말 재밌어요. 근데 내가 까주스를 매일 찻집에서 먹은 게 이건 난 좀 심심해. 그럼 어느 날은 갈아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께 찻집을 더 전면으로 내세운 건 하도 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효과 안 난다고 하니까, 그리고 빨리 몸이 좋아지는 걸 원하시니까. 농축 개념이랑 다릅니다. 찻집은. NFC 찻집은 우리는 갈아서 만든 걸로만 합니다 이렇게 마케팅하는 데도 있는데요, 그건 대량 생산할 때 해당되는 거고, 집에서 여러분이 직접 이 원물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만든 찻집은요, 농축 개념이 아니에요. 훨씬 더 흡수율이 빠르다 이런 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내 위장 상태가 현재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있죠. 다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식이섬유 소화하기도 어렵다. 찻집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것들을 위장 상태를 개선시키고 나서 그 다음 갈아먹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뭘 어떤 걸 먹든지 간에 효과는 반드시 있지만 간단히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건 찻집이다. 그리고 찻집 할 때 또 이것도 있죠. 나오는 찌꺼기 너무 아까워. 사치품에 돈 쓰는 건 안 아깝고, 내 몸 죽이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쓰시는 거는 안 아깝고, 안 먹어도 될 건데 그것까지 먹어야 된다? 그걸 이용해서요, 김밥도 만들어 드시고 카레도 해서 드시고 활용 방법은 많습니다. 하나의 레시피에 딱 국한돼 가지고 뭐 아니면 더 흑백 논리로 채소 과일은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이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채소 과일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뭐 갈아 먹든지 찻집에 먹든지, 내가 지금 현재 상태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찻집에서 먹어보자 이렇게 하시고 거기다가 먼저 돈을 쓰세요. 좋은 기계를 사십시오. 제일 좋은 찻집기와 믹서기와 이런 게 있는 나라입니다. 활용하셔야죠. 4세 이상 아이들이요, 엄마한테 투정 부리거나 밥 투정할 때 찾는 게 초코우유 찾습니다. 초콜릿 위주를 찾아요. 왜냐면 애가 칭얼거리거나 심지어 아플 때도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단맛을 좋아해요. 그게 과일이 갖고 있는 과당의 단맛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인공 과당으로 대체되면서 몸이 아픈 거죠. 원래 천연이 주는 과일의 과당을 한번 맛보면요, 잘 먹습니다. 제가 이 CC 주스 레시피를 드린 이유는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맛없으면 안 먹어요. 근데 이건 맛있어요. 아이들이 잘 먹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보기 전에 이미 두려움과 편견, 기존의 고정관념 때문에 꿀을 넣는다든지, 애들은요 일단 무기가 안 먹어거든요. 엄마하고 협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안 먹어요. 그런데 당근 주스, 사과 주스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이들 전용 제품 정말 비싸요. 사과 주스, 당근 주스, 유기농이라 그래서 한 포에 기본 4-5천 원 하거든요. 비싼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화학 첨가제를 안 넣어요. 꿀조차도 안 넣으려고 합니다. 요새는 벌꿀이 사라져가지고 설탕물 먹여서 양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무첨가라고 한 이유는 다시 또 여기다 뭔가를 넣어서 인공적인 맛에 못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지. 까주스는 드시는 순간만큼은 원물 그대로의 채소 과일로 해서 찻즙이나 갈아서 드시고요. 딴 거 가공식품 드실 때는 따로 드시는 시간은 최소 그러면 3-4시간 정도 두면 제일 좋긴 하겠죠. 근데 아이들이 뭔가 밥을 먹여야 된다? 그럼 먼저 까주스 먹이고 나서 밥을 먹인 그런 선순환 구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실제 영양소는 충족이 됩니다. 찻즙은요 더 이상 현혹되지 마십시오. 찻즙 먹어서 혈당 피크로 될 것 같으면 10년 넘게 먹고 있는 저부터가 당뇨와 합병증이 진작에 왔어야 돼요. 이미 생활하고 계신 분이 많다. 근데 새롭게 들어오는 거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암 환자들, 당뇨 환자들 위해 나온 가공식품을 팔죠. 이미 그 음료가 나왔잖아요. 홈쇼핑에서 팔아요. 근데 이미 죽은 가공식품이 어떠한 영양 성분을 얼마나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식이섬유 때문에 나는 찻즙은 싫은데요? 왜? 식이섬유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식이섬유는 영양분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쌓인 독소들,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용도로 쓰여요. 즉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 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있다가 살아있는 효소가 있는 채소과일 주스가 들어오면 설사를 하거나 속이 쓰리거나 이런 호전 반응, 몸이 좋아지는 기간 동안에 생기는 명현현상
증상들이 반드시 따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사하면은 탈수 증상 온다, 속이 쓰리면 위염, 위궤양 온다. 그래서 레몬조차도 다들 못 먹게 돼버렸거든요. 산성인 과일은 없습니다. 모든 과일은 알카리성 식품이에요. 우리 인간은 산성화되면 죽거든요. 약 알카리를 띄워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가장 산성화시키는 게 여러분 커피입니다. 커피. 발암물질이 든 커피는 하루에 서너 잔씩, 많게는 이렇게 1리터짜리 사가지고 하루 종일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또 드시면서, 갈아 만든 주스는 영양소 파괴돼서 안 돼, 착즙은 식이섬유 없어서 안 돼. 착즙도요, 불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 이렇게 식이섬유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물에 녹는 식이섬유들은 다 착즙 주스에 포함이 돼 있어요. 즉 껍질이나 식이섬유에서 조속으로 압착해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아무리 영양소 파괴된다 한들 가공식품보다는 영양소가 풍부하다니까요. 콜라보다 착즙 주스가 몸에 더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커피보다 착즙 주스가 더 나쁘다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왜? 누가 떠들어주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안 하든지 거짓 정보인 거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과학적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놈의 혈당 피크 때문에, 당 수치 때문에 대려 당뇨 환자들이 수십 년간 약을 먹다가 합병증 때문에 약을 끊고 다들 완치된 사례들은 채소과일식으로 돌아가면서 완치가 됐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라. 간단하게, 나는 CCA도 너무 많아요 하신 분들 사과, 당근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근만 드셔도 좋습니다. 근데 돈을 어디다 쓰냐? 기왕이면 유기농. 왜? 농약 가지고 하도 공격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세계 12선진국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식약처와 농림수산식품부와 엄청나게 깐깐하게 합니다. 후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농약에 대한 공격으로 가공식품에 들어간 화학첨가제가 농약과 버금가는 발암물질이다라는 거는 인지를 못한 채 채소과일만 멀리하고 있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딱 2주만, 더도 말고요, 매일 아침 500ml, 작게는 300ml. 제가 방금 말씀드린 레시피면 보통 300ml 정도 착즙이 나오고 갈아 만들면은 300에서 500ml 정도 양이 나오거든요. 1인 가족이면 그 정도 하셔도 되지만 2인에서 뭐 4인 가족이다 그러면 양을 2배, 3배로 해서 하루 종일 드셔도 되고 그 다음날 드셔도 돼요.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도 보관하고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6개월, 1년이잖아요. 냉동식품은 막 2년, 3년 아이스크림 그렇게 된 것도 먹잖아요. 본인이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양도 조절하고 기본 레시피는 드렸기 때문에 효과는 이미 확인이 다 됐습니다. CCA 주스, 까주스로 몸이 좋아진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제약회사와 병원은 싫어해요. 왜? 약을 못 팔잖아요. 이 간단한 논리를 생각하시면 왜 이렇게 채소과일, 특히 갈아 먹는 거, 착즙해서 먹는 거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심한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잊지 말고 CCA, 까주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뭐 먹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데 정작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핵심 원리는 안 알려줘요. 왜? 돈이 안 되거든요. 다 파는 거가 실은 우리 몸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해서 이게 다 암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씩의 암세포는 생겨났다가 사라져요. 이게 핵심인 자연치유력 림프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수백만 년 동안 한 번도 못 먹어본 화학첨가제, 죽은 초가공식품 들로 인해서, 약물도 마찬가지고요, 환경호르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몸이 망가진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립암센터나 세계의 모든 병원들이 기본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한번 상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루에 술 한 잔도 몸엔 안 좋다. 주류 회사가 반주 삼아 와인 한 잔 정도는 심장병 예방에 좋다, 이런 마케팅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임산부도 피고 의사들이 나와서 담배 광고를 했지만 3, 40년간의 치열한 소송과 법정 다툼, 과학적 사실 확인으로 인해서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피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대표적으로 니코틴, 타르, 포름알데히드, 사람을 중독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한약사님 말대로 채소과일이 몸에 좋으면 예전에 가공식품 없던 조선시대나 그런 데는 왜 그렇게 빨리 죽었나요? 장수해야지. 술하고 담배가 원인이었습니다. 술은 우리가
잉여 생산을 시작하면서부터 만년 전에 농업혁명이 생기면서부터 우연히 발견됐고 담배의 역사는 약 5,000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원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던 수명이 120살까지 유전자로 인해서 밝혀졌는데 그 수명에 못 살고 죽었다. 이미 만년 전에 수백 살 살았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동양에도 천수를 누린다고 하잖아요. 천년을 누렸는데 점점점 이렇게 수명이 짧아진 건 술의 원인이 가장 크다. 거기에 담배까지 합세했다. 진짜 건강하고 싶다면 술, 담배부터 끊으십시오. 술, 담배는 더 이상 어떠한 걸로도 합리화가 안 돼요. 근데 술은 본인 몸만 괴롭히니까 그나마 타협점이 될 수 있죠. 물론 술 먹고 주사 부리거나 집에 들어가고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깨우는 행동은 그거는 폭력이죠. 그런 것만 없다면 술은 본인만 아파요. 즐기면서 또 먹으면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담배는 간접 흡연까지 주의해야 된다고 명확히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같이 있을 때는 안 피는데요. 몸에 남아 있습니다. 호흡에서 다 나옵니다. 그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지금 제일 많이 걸리는 게 폐암이잖아요. 단체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튀겼을 때 그리고 구웠을 때 거기서 나오는 벤조피렌부터 해서 아크릴아마이드 이런 발암 물질이 담배를 피울 때도 다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싶다. 근데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 술, 담배를 하고 있다. 그럼 그것부터 끊으시고요. 저는 여기에 커피와 탄산까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탄산도 이미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유해 물질로 분류가 돼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해서 중고등학교, 미국조차도 자판기 설치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똑같이 담배랑 식후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코카콜라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합니까? 근데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탄산음료와 버금가게 똑같이 카페인, 커피죠. 커피도 똑같이 태워요. 로스팅을 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장 수가 많은 스타벅스 2022년 기준 연 매출이 2조 5천억이 넘습니다. 커피 수요 인구 2천만 명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전 세계 3위입니다. 미국, 중국, 그 다음 우리나라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중국하고 일본은 현지에서 로스팅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2024년 1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로스팅을 해가지고 들어와요. 뭔가를 태운다는 거. 부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원두 커피는 고급 커피가 아닙니다.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원두에 곰팡이 독소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농약이 들어가고 방부제가 들어가고 고온에서 태웁니다. 그때 다시 한번 극명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 100도 넘으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150도를 넘고 이게 장기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강로스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벤조피렌 태울 때 나오는 게 나오죠. 그러면 이걸 또 압축해서 에스프레소로 갈 때 당독소라는 게 또 나와요. 최종 당화 산화 물질이라고 AG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지금 현대과학에서 밝혀낸 치매의 원인, 암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당, 설탕, 과당, 과일의 과당이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열이 가해지면서 즉 고기가 먹기 좋게 갈변 현상이 올 때부터 이미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당독소예요. 혈당을 올리는 이 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아무도 이 얘기는 안 해주잖아요. 왜? 소비산업이 고기 먹고 직화구이, 석쇠구이 해 먹고 매일 나오는 먹방 프로그램에는 직화야 먹어야 맛있지 하고 다 태운 거 먹잖아요. 제대로 된 진실된 건강 정보를 접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돈이 10억 이상이어서 상위 10%의 삶이 아니고 1%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임종을 병원에서 안 맞고 끌려다니지 않고 술, 담배 이렇게 가는 거죠. 커피, 탄산 당연히 태운 고기도 안 먹으면 좋을 거고 그 다음 최악의 음식으로 꼽으라면 저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싶어요. 저도 아이스크림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저도 아프고 나서부터 끄는 게 아이스크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회사도 이 사실 너무나 잘 알아요. 색소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물과 기름은 원래 안 섞여요. 근데 이거를 유화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밝혀진 거를 지금도 쓰지만 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어요. 수십 년간 팔아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거는 제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술, 담배처럼 식후금 딱지라도 붙어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죠. 왜? 미국이 모든 기준점이거든요. 근데 식품회사와 제약회사가 입법하는데 로비할 때 금액을 가장 많이 씁니다. 군수산업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면의 진실을 알아야 몸이 좋아진다. 약물이 여러분 몸을 좋게 만들지 않아요.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고 영양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진실입니다. 어떠한 가공된 것도 우리 몸을 싫어한다. 참 이러면 먹을 게 뭐 있어? 채소과일 드시라는 거예요. 왜 없어요? 마트 가면 한쪽은 다 채소과일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주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삶거나 데치거나 양념해서 드시지 말고 날 것으로 좀 먹어야 몸이 바뀐다. 심지어 이제 채소과일 중요성 얘기하니까 김치는 발암물질 2군으로 들어있다. 이걸 또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전통김치 불과 100년 전에 빨간색 김치 먹지 않았습니다. 고춧가루가 일본이 포르투갈에서 의해서 들여오고 일본에서 다시 우리나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김치가 발암물질에 들어간 건 액젓 때문에 그래요. 젓갈 때문에. 젓갈에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
그리고 각종 정제소금 그러한 것들이 버무려져서 오명을 쓴 거지. 우리 전통 김치인 동치미, 백김치 이러한 것들은요 발암물질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내가 김치를 많이 먹고 있으니까 난 채소 과일을 지금 충분히 먹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한의 것들을 좀 제한하시고 최소한 내가 몸이 좋아지길 바란다면 그걸 딱 2주만 하시면요 몸이 바뀐 거라면 100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 100일이 습관이 되고 다시 1000일을 하고 그러면 웬만한 질병들 질환들은요 만성질환, 두통, 변비, 비염, 아토피, 병원에서는 못 고치는 역류성 식도염, 과미성 대장증후군 이러한 것들이 약물 도움 없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진통소염제 이러한 것들이 몸을 망가뜨린다는 건 이미 다 국가에서도 말하잖아요. 오남용하지 마라. 근데 먹을 게 편의점만 가면 냉동류 사 먹어. 편하니까. 그게 내 몸은 망치고 있었구나. 그거를 먼저 자각을 하셔야지 가공식품은 가공식품대로 다 먹고 나는 또 이제 채소 과일은 먹는다고 해서 제대로 방법으로도 안 먹고 동시에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는 사 먹고 조기검진 가고 매일 건강검진 가고 수치에 끌려다니면 절대 몸은 좋아지지 않는다. 낯빛이 너무 어두우신 분들은 간이 안 좋다라고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채소 과일만 2주만 한 달만 하셔도 낯빛이 살아나요. 그게 몸이 가진 림프 시스템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가진 몸의 고유 힘을 믿어라. 뭔가 특별한 거를 찾지 않아도 우리 몸은 단식만 해도 좋아집니다. 모든 종교에 라마단부터 해서 예수교, 유대교, 불교, 기독교 목사님들 단식기도 60일 해요. 다 아파야죠. 근데 가장 종교적으로 몸과 마음을 완전 배출하고 몸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게 단식인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먹고 못 먹고 기하고 그런 걸 상관없이 우리 몸은 그렇게 진화가 돼 있다. 지금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는 이유기도 해요. 건강해지고 싶다? 그럼 일단은 줄이십시오. 제한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처음 여러분께 안내 인사드린 영상에서 소비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린 겁니다. 다이어트는 더 이상 살을 빼는 게 아니고 내가 과도한 에너지 섭취, 소비 중독에서 벗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이라는 건 몸의 증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 마음입니다. 현대과학에서도 이제는 다 스트레스성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스트레스성 위염, 스트레스성 위궤양. 결국에는 마음의 괴로움이 쌓여서 화병이 되듯이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치맥을 먹게끔 길들여져 있습니다. 초콜릿을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왜? 엄청 연구해요. 뇌 호르몬에 대해서. 그래서 인공 감미료와 가공된 탄수화물에 중독되게 여러분을 바꿔놓은 거라고요. 그것만 깨달으시고 딱 2주만 술, 담배 끊듯이 방법은 없어요. 그냥 끊으셔야 돼요. 그냥 하루라도 안 피시고 안 먹고 그 기간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술, 담배를 하든 아니면 가공식품을 먹든 즐겁게 사셔라. 근데 대부분 술, 담배 하시고 가공식품 많이 먹고 몸이 안 좋아서 막 배 나오신 분들이 병원으로 엄청 쫓아다녀요. 건강검진 받고 위내시경하고 초음파하고 지방간 나온 거 확인하면 뭘 거예요? 병원에서도 딱 한마디 살 빼세요. 근데 슬그머니 처방이 들어온다고. 약이 콜레스테롤 약, 당뇨약, 혈압약, 고지혈증 약 먹기 시작하면은 못 벗어나니까 평생 먹어야 된다고 또 착각하는 거죠. 그런 약은 없다. 평생 먹어도 안전한 거는 채소 과일이다. 꼭 한번 2주만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